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40포인트, 0.22% 상승한 1964.6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7% 오른 615.9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상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S&P 500 지수는 0.79%, 다우 지수는 0.66%,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는 0.71%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아래 공포를 안겨주었던 미국 국채 금리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지 시간 20일 다시 10년물 만기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기 부양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급여세와 그리고 자본 소득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시장을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주요 아시아 주요 증시들 일제히 약세 흐름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분 좋은 디커플링이 발생한 건데요.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과 함께 또 장 초반에 중국 인민은행이 이 위안화 0.03% 절상 고지를 한 것이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폭은 제한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FOMC 의사록 공개와 함께 또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을 보고 한번 움직여보자라는 관망세가 짙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함께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0.2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 1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 좀 들어와서 이제 좀 더 안정화된 수급을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또 매도로 전환을 해가지고 좀 연속성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급락해서 아주 손실을 봤다 하신 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호호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뭔 소리냐? 앞에서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또 이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뭔 소리냐 한다면은 시장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상향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가지도 못하고 빠지도 못하는 상황이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수는 반등이 나오지만 우리가 필요한 종목들, 실질적인 종목들이 급등을 못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급등 나오는 거 뭡니까? 대부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에요. 뭐 실제 파미셀이라든가 코오롱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저점에서 반등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또한 제약바이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시장 반등은 진짜 진반등이냐? 진반등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의 단기 반등으로 인한 시장의 단기 반등이지 실질적인 진짜 시장이 우상 나오고 급등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환율이 1,200원을 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대세 상승이 나올 만하다. 근데 얘기하는 게 장중에 환율이 1,200원 깨졌어요. 근데 다시 1,200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적인 하락세가 한 번 더 나와주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 실제로 제약바이오로 인한 거품 상승이다. 지금의 지수 반등은 진반등, 진짜 상승으로 보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눌림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거품 상승에 속지 말고 저점에서 우리는 승부 올기를 노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심쿵하는 말이었어요. 지금 거품 상승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일단은 오늘도 외국인이 빠졌어요.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거품 상승, 우리 제약바이오의 단기적인 상승에 의한 것뿐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코스닥,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코스닥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코스피를 바라보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거품, 뭐 물론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의 거품이라 한다면 이제 뭐 과도한 기대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신라젠이나 뭐 HLB 같은 그런 종목들의 대규모 급락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일단 오늘 상승률은 코스피에 비해서 뭐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뭐 바꿔 말하면 그만큼 또 많이 빠졌었습니다. 같이 하락하는 동안에 이 거래소가 이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코스닥에서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티가 났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반등 움직임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있었던 거품이 다 터지고 없어진 이후에 다시 이제 조금씩 주가 정상화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그동안 좀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강한 급등, 뭐 상한가도 일부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 점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름은 약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코스닥 지수만 봐가지고 뭐 이게 지금 3년 저점이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코스닥에 있는 1,200개 종목을 다 볼 수가 없고 이 대표적인 지수로서 코스닥 150 지수를 보게 되는데요. 이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로 코스닥에 있는 각 섹터별로 대표적인 종목들 150개만 뽑아놓은 것이 바로 코스닥 150 지수인데 이것은 이 지수가 산출되기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로 지금 제일 3년 8개월이 아니라 2010년 이후로 거의 뭐 10년 만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러니까 이 분위기만 봐서는 역시 낙폭이 좀 과했구나.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이 코스닥 기업들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300포인트 이상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갈 길이 멀다는 얘기는 이거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언제 다 올라가고 앉았냐 이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앞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기회 역시도 많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히려 설레는 감정으로 저점 종목 급등할 수 있는 급등 임박한 저점 종목을 잡는데 매진하셔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약간 눌렸다가 다시 갈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지만 두 분 모두 다 저점 매수의 기회는 지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저희 끝까지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모비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모비스 오늘은 빠졌네요. 3.71% 하락하면서 2,72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굉장한 호재가 나와주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그런가요?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오늘 이 종목 왜 가지고 오신 걸까요? 사실상 지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급등했던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에 집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까지 봤던 에칭가스라든가 아니면 탄소섬유 관련주라든가 불매운동 관련주라든가 이런 관련주에 아직도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 수출 규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중에서도 신관련주 신수혜주를 잡아야 되는 게 지금의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일방적이다.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종목들이다. 그냥 뭐 규제 들어간다니까 관련주들 뛰고 그냥 규제 들어간다니까 짜증나니까 불매하고 이런 1차원적인 종목이 아니라 이젠 조금 더 들어가서 좀 고차원적인 종목들을 찍으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상한가가 급등한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포항광 가속기 실제 아시겠죠? 포항광 광사광 가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말하기가 조금 불편한데 다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에서 이번에 수출 규제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EUV에 대한 포토레지스트가 규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EUV 포토레지스트를 어디서 씁니까? 삼성에서 쓰죠. 그래서 삼성을 노리고 규제가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규제가 좀 심했습니다. 근데 이 EUV 포토레지스트를 조금 어느 정도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이거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방금 말씀드린 포항 방사광 가속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서 4세대를 지금 만들고 주 사업으로 진행하는 기업이 모비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는 거를 모비스가 방어할 수 있겠구나. 모비스가 충분히 그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주가 상한가와 급등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는 너무 1차원적으로 이거 규제하니까 이거 가야지, 이거 규제하니까 이거 가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이거에 규제하니까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것인가. 이제는 삼성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원적인 지금까지 갔던 종목들이 아니라 새로운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를 찍을 때가 왔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후속주 제가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셀로메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굉장히 핫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요. 6,89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사실 일별 시세 보면은 이 종목이 잘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루트로닉도 그렇고 디오도 좋았고 아까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빨간불을 켜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셀로메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잘 갈 거다라는 말씀하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죠? 예, 뭐 그 얘기는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들었던 맞아요. 말씀이었고 실제로 이제 상승으로 가닥이 잡혀가는데 이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4개월 만에 움직였는데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움직였던 것이 2018년 4월입니다. 작년 4월 달. 그때도 이 히든스탁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여기 하고 있었고 당시에 이 방송에 출연했던 제가 미국 이 셀루메드가 라퓨젠디비의 미국 FDA 승인 가능성 얘기하고 나서 한 2, 3주 뒤에 상한가 3번 갔었죠.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영영 이 셀루메드가 올라가는 것을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보지를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뭐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약주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뭐 이 셀루메드가 딱 그 분위기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 차트 보시면 뭐 진짜 주구장창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FDA 승인받은 것 때문에 좀 잠깐 무리해서 올랐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빠졌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서의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 보유 자금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커녕 최근 한 달 동안 오히려 외국인들이 약 한 달간에 거쳐서 매수가 슬렁슬렁 들어오더니 결국은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급등을 하니까 이렇게 좀 일부 매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제가 2주 전이니까 이 셀루메드로 치면 한 요쯤이겠죠. 가장 시장이 혼란기에 빠져들었을 때 오히려 제약 섹터를 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약주 같은 경우는 다친데 또 때리고 먹는데 또 때리고 상처 후벼파고 막 이런 상태까지 간 건데 그 지경까지 간 제약주를 왜 외국인들이 담고 있겠느냐. 바로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셀루메드 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인스코비 등등 정말 한때 왕년의 이 제약바이오의 정말 초대형 스타라고 했다가 정말 이 한물 갔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무더기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 것을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최바닥권에서 급등하는 그 모습을 이제 제 말처럼 실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상한가 간 걸 따라가면 이거는 뭐 자살 행위죠.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 가운데서 이렇게 셀루메드처럼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최바닥권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잠시 후에 제가 히든 종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한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이오 솔루션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은 8월 19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34,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최고가 수익률은 3.27%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3.7% 상승하면서 25,25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매수한 날에는 파란불을 켜면서 우리에게 딱 저가 매수의 기회를 딱 주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아주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상승세를 보여지지는 않아요. 오늘 네. 제약주 보니까요. 124개의 종목 중에 100개 이상의 지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다 같은 날, 한 날 한시에 다 갈 필요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가는 건데 아주 이제 아하. 순서가 네네. 이제 곧 올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그러니까 AS 종목으로 네.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종목이 오늘 뭐 3.7% 사실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올라간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어제와 오늘 약 이틀 동안에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가 무려 6% 이상 급등한 걸 생각하면 뭐 약간 덜 같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드리려고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 오늘 같은 경우 이 종목은 윗꼬리가 없이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시면 뭐 하루 종일 흐름이 좀 별로 없다가 오히려 가장 많은 좀 거래량이 붙은 시간대는 아침 개장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장 막판부 네. 3시 넘어가면서부터 스물스물 이게 뭐 아주 큰 변화는 아닙니다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급등의 시작은 매우 작은 변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나비 날개짓이 일본의 쓰나미가 되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시 넘어가면서부터 거래량이 좀 제법 붙으면서 올라가다가 끝났다. 종가 고가로 끝났다는 얘기는 만약에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더 갈 수 있었다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솔루션은 오늘 시세가 좀 다음 주 참 오늘 수요일이죠 참. 예, 그 내일 이후에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흐름이 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홀딩하시고 만약에 뭐 이거를 아직 사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이 바이오 솔루션보다 조금은 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던 그러니까 오늘 흐름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좀 더 강력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오늘 좀 신기하게 봤어요. 사실은 2주 전부터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또 아니 지금 제약 바이오 안 갈 건데 지금 계속 떨어져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데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했더니 지금 외국인들 지금 야금야금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또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시간이 한 1, 네. 2주 정도 네, 걸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2주 동안에 이제 아마 속으로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2주 동안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왜 가지고 오셨지 했는데. 네, 그렇죠. 모두가 다 엉망이라고 하고 별로라고 네, 할 네, 때, 네. 특히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좀 약간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 약간 좀 나쁜 말로 하면 그럴 네. 때가 오히려 좀 상승 흐름이 좀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전에 제가 경록 말씀드릴 때도 똑같은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오히려 간다고. 그래서 제약주도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뭐 종목으로, 그러니까 제약주가 가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종목으로 수익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져가셔야 되겠죠. 네, 잠시 뒤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특징들을 왜 모비스 가지고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 한일 그 외교 장관 회의가 저도 오늘 계속해서 그 이슈를 계속 확인을 했는데 35분 만에 끝났는데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라고 하니까 약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에 대한 수혜주. 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이번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진행이 됐고요. 어제자에서 한국과 중국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셋이 싸우면 안 된다. 셋이서는 우리 협력을 해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지. 왜 싸우고 있냐? 화해를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한국과 중국 얘기 나눴다 한다면은 오늘자 21일이죠. 이 한국과 일본의 회담에서는 뭐 별 얘기 없었습니다.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과연 당황스러운 일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봤을 때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님이 얘기할 때도 아베 총리는 눈 깜짝도 안 하고 아베 총리가 얘기할 때도 우리 대통령이 눈 깜짝도 안 했습니다. 서로 이 수장들이 얘기하는데도 눈 깜짝 안 했는데 우리 외교부 장관님들께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해결될 일인가? 당연히 해결 일이 아니죠. 그냥 그 중간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외교 회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8월 28일 8월 말입니다. 8월 말에 뭐가 진행되냐 한다면은 일본의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를 하게 되고요. 한국의 수출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유예 기간이 본다 한다면 대략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이 일주일 안에 한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과 일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이 모두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그 전에 한일이 직접적으로 좀 공식 석상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컸다는 건데 아무런 이슈가 없었다. 그럼 뭔 소리냐 한다면은 그 전까지 실제로 완화될 기미는 안 보이고요. 한국과 일본의 이 관계가 좀 더 심각해지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원적인 일본 수출 규제 지금까지 보던 종목들이 아니라 새로운 신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를 찍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일본 수출 규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정부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국산화를 할 거고 또 대체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신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원래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신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제외한다. 그러면은 거기 1차원적인 그냥 뭐 이거 제외하니까 대체할 수 있는 기업 뭐가 있지? 급등하고 파우치 필름 한다니까 관련주 급등하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종목들 보니까 뭐 섀도우 마스크 뭐 있냐 이 기업 급등하고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냥 이 뭐 실제로 규제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방어 규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방어를 했다면은 이제는 방향성이 잡혔다는 거죠.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금 모든 거를 일본을 뺄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에서 일본에 들어온 제품들을 다 빼버리자 불면동하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완전히 탈일본, 일본의 제품을 완전히 없애고 우리나라나 또는 제3국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봤는데 그게 바로 우리 나라의 성장과 그다음 실제 기업의 성장과 미래를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일입니다. 정부에서 대략 4조 7천억이나 돈을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정부에서도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성장시켜야 된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략 한 60% 이상은 다 시스템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는 그 이하입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메모리 반도체가 60% 70%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5%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만 이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뭐라 했습니까? 133조 원을 투자해서 대한민국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밝혔죠. 정부에서도 4조 7천억 넣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키우겠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와 삼성에서 모두 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일본이 태클을 건 거죠. EUV, 실제로 삼성의 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제한하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에 대해서 제한하겠다. 뭐 그러면서 중간에 일본의 부품이 한 220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뭐다? 전부 다 싸그리다 완전히 일본 거를 다 한국 거나 유럽 거나 미국 걸로 바꿔버리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렇다면 완전한 탈일본으로 시스템 반도체 1위 기업으로 이번에 삼성이 성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 수혜를 받으면서 정부의 수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급등이 나올 수 있으면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우리 수학 잘하시잖아요. 1등급 받으셨다고 이게 그렇게 수학이랑- 소문이 자자한데. 이게 수학이랑 무슨 아니, 우리 상관이죠, 마르스 이제. 전문가님이 1차원적인 사고가 아. 아니라 2차원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때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하셨으니까 또 우리 또 3차원적인 좀 감이 옵니다, 오늘은. 진짜요? 좀 감이 오네. 이제 가만 아.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나와서 맞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좀 얘기하시는 게 네.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좀 말씀하시는 게 좀 이렇게 흘려진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신일본 그 수혜주라고 하셨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7월, 그러니까 7월 달 그 일이 터진 이후에 최근에 급등한 건 아니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제가 나왔을 때 뭐 특징적으로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은 뭐 어제 뭐 AD칩스 상한가 가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았다. 정부에서 4조 7천억을 얘기하지만 사실 삼성전자에서는 133조 원을 쓴다 그랬거든요. 뭐 4조 7천억이 되게 우습게 보일 만큼 이미 삼성전자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로 한다고 이미 말을 했었는데, 자,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뭐 약간 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뭐 PC나 이쪽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인텔 이쪽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에서는 역시 퀄컴,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는 일본의 소니가 세계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탈일본이라면 역시 이미지 그거부터 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칩셋 미디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참고로 7월 달에 뭐 일본 수혜주라시고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닥을 찍고 스물스물 지금 보면은 이 바닥 찍고 올라올 때 하루 빼고 다 양봉이에요. 근데 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물론 7월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빠질 때부터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이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들이다 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가 133조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 4월 달에 잔뜩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안 갔기 때문에 아마 좀 못 갔던 것을 더 좀 보채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이거일까 좀 싶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4월 달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 모멘텀을 타고 올랐다가 7월에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일본 뭐 애국 테마라든가 국산화 테마 못 엮이면서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 올라가면서 뭐 정고점 돌파 정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칩셋 미디어 아니면 SFA 반도체가 아닐까,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은 오늘은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세 번째 힌트 열어보고 다시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상하다. 또 반복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새로운 신일본 수출 규제 관련됐는데 상한가 후속주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나 봐요. 먼저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그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정답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제 이미지 센서로 말씀하셨는데 네. 뭐 소니가 지금 뭐 전 세계를 석권했다지만 삼성이 이겼거든요, 이번에 기술력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는 좀 제외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신일본 수출 규제 상한가 후속주라는 거는 7월 달에 간 적이 없어야 돼요. 7월 달에 간 적이 급등한 적이 없고? 없어야 돼요. 7월 달에 급등한 적이 없고 이번 8월 달에 급등할 수 있으면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좀 강력한 힌트를 드리자면은 바로 이 국내 유일한 삼성의 파운드리 협력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란 아시겠지만 생산하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수혜주로서 찾는다면은 아마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SFA 반도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딱 한 번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거가 보니까 세 번째에 대해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 모르시는 다섯 거 글자 아니 알아 이제 진짜 모르시는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그 삼성 유일 그거 진짜요? 다섯 글자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원체 그 당장 이번 주에 약간 좀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정답 한 30명 올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AD 칩스가 보입니다. AD 칩스, 그다음에 미래산업, 그다음에 FST
뷰티, 그다음에 멋쟁이 마르스 전문가 시그네틱스 하면서 테이앵커님 하면서 하트도 뿅뿅 보내주셨네요. 거기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아무래도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 혼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이 안에 있어요? 정답자? 네, 이제 다 맞추셨는데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은 좀 못 맞추신 왜 느낌이 있지 그럴까? 않나?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성공을 했다라는 말이 있어서 좀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근데 네. 10%의 확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 뭐 수많은 이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신청부터 해서 네. 임상 1, 2, 3, 4까지 뭐 한 5단계 정도를 거치게 네네네. 되는데 이 10%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만들려고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임상 3상에 성공한 그 확률이 10%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낮고요. 항암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보다 뭐 약간 높은 정도인데 그래봤자 뭐 10% 전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즉 지금 이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 신약 개발 기대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지만 만약에 이 신약 개발이 성공한다면, 이 기술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 회사는 대박이 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냉혹하게 현실만 짚고 보면 10종목 중에 9종목은 임상에 최종 실패를 하고요. 결국 주가는 급락하게 되어 있다는 다소 좀 이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좀 투자 심리를 흐트러놨던 것이 뭐 대표적인 뭐 신라젠이나 HLB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급락한 대표적인 이 바이오 업계 내에서도 덩치가 큰 시가총액 대형주들인데 다 마찬가지죠. 뭐 팩사베기가 됐든 아니면 팩사베기든 아니면은 뭐 리버세라닙이든 기대감은 잔뜩 있었지만 사실 이제까지 이 회사들이 딱히 뭔가 대단하게 이뤄낸 이 성과나 업적은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뭔가 좀 실패했다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실망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면서 신라젠은 뭐 지금 전성기 대비 주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좀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10%의 확률 10개 회사 중에 1개 회사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이미 성공을 한 회사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뢰도 측면에서 자 지금 뭐 불신감이 팽배한 있는 제약바이오 업계 안에서 일단 성공 이력이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 뭐 새로 하고 있는 거를 만약에 뭔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읽어놓은 것으로서 어느 정도 좀 이 만들어놓은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좀 하락에는 오히려 좀 버틸 수 있고 상승할 때 좀 세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평상시 이런 종목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급락장이니까 살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첫 번째 힌트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여기서 안정성이 나오나 봐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이오 제약. 네. 네, 뭘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실적으로 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마진까지 같이 곁들여지면서 역시 영업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규모도 그리고 흑자도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 아직까지 적자를 보면서
뭐 R&B 연구 개발 비용만 퍼부으면서 아직까지 제품은 나오지 않은 뭔가 팔 물건은 없는 이런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꿈꾸는 바로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죠. 지금 뭐 보시게 되면요. 이건 뭐 자세한 얘기까지는 제가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약 개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공률 10% 9개는 나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열풍의 주역은 바로 한미약품이죠. 그 전에 뭐 셀트리온도 아니고 메디톡스 뭐 먼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바이오는 대박이 터진다라는 것을 딱 각인시켜준 것이 바로 한미약품이 2015년도에 주가가 10배 올라갔을 당시 이때는 성공했었죠. 당시에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면서 수조 원의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됐었던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뭐 이 종목은 중간에 좀 반납하고 하면서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르기 전에보다 주가는 약 4배 이상 여전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다 지금 이 바이오 기업들 보면 10개 중에 거의 한 7, 8개는 다 적자예요. 아직까지 수익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터지면 대박 나겠지 그 생각만 가지고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냐 이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라는 부분, 실적으로 일단 안정성 확인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정성과 선장성 두 개를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즉 지금과 같은 급락장이 아니면 사실 살 수가 없는 종목인데 지금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추리를 해보시죠. 마르스토모는 지금 굉장히 뭔가 이렇게 타타타닥 하면서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존에 어떠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새롭게 또 새로운 성장도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급락장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좀 싸게 내려와서 우리가 그때 또 잡으면 좋을 종목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또 제약바이오 하면 또 이 마르스토모가 아니었나 싶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부분 10개 중에 9개는 다 적자예요. 실질적으로 3년 연속 적자인 기업도 있고요. 실제로는 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흑자가 나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그 중에서 가장 실적이 안정적이고 충분히 임상 3상까지 진행하는 기업이라 한다면은 제가 아는 기업은 단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개보린 드셔보셨나요? 두통, 치통, 네, 그래서 그 개보린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바로 뭐지? 삼진제약이라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나 흐름으로 보나 굉장히 좋습니다. 삼진제약은 실적이 계속 성장해요. 흑자로 계속 흑자고요. 계속 성장이 나오는 기업이 삼진제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주가는 거의 저점에서 뭐 솔직히 말하면 역대 최저점이죠. 더 이상 빠지지도 않을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2014년, 15년도의 저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삼진제약이 안정적인 상승 나오기에는 실적으로 보나 흐름으로 보나 괜찮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라이브 채팅방에서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몇 글자인지만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몇 글자예요? 그거 이따 세 번째 거에 세 번째 살짝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몇 글자도 안 가르쳐 주시고 알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 빠릅니다. 벌써 계속해서 들어가서 선취매 하고 있군요. 그리고 몇 글자예요? 예. 제가 아까 순간 갑자기 물어봐갖고 종목이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글자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10개월 만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10달 동안 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계속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얘들이 매수가 훅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달 동안 한 번도 안 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수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8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들어온 매수 규모가 이 정도 비슷하게 세게 들어온 게 언제였지라고 하고 차트를 거꾸로 돌아가 보니까 10개월 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제대로 샀다. 왜냐하면 이번이 아시죠? 지지난주 시장 박살났던 거. 시장 박살나면서 멀쩡한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장이었다면 아니었다면 폭락장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종목이 시장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외국인들이 놓칠 리가 없겠죠. 좀 전에 마르스 전문가께서 삼진제약 말씀하셨는데 삼진제약도 정말 좋습니다. 뭐 실적 정말 잘 나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근데 약간 삼진제약이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차트 잠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좋지만 요게 약간 한 가지 좀 약간 나사가 살짝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이 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이러고 약간 그 가만히 팔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8월 초에 시장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바로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와장창하고 한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주가 최저점 매수를 통해서 어차피 이 종목은 시장이 아니었으면 빠질 것도 아니었고 당연히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장 속에서는 당연히 급등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10개월 만에 최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많은 종목들이 이미 왕년에 이 종목도 참고로 왕년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에 이어서 오늘 이 종목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지만은 급등한 종목들이 처음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미묘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제 나 급등할 거야라고 암시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조속한 매수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빅 마이스트롱 하면서 신일제약 하면서 하트 뿅 하고 보내주셨고요. 마르스 하면서 히든 종목이즈 SFA 반도체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트로 전문가님께 현대약품까지 왔습니다. 조금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4글자인데 사실 제약주가 4글자가 좀 많지 않아요? 좀 치사하시게 하셨지만 그 아래로는 지금 마이르스 전문가님께 AD 칩스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AD 칩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또 맞춰주셔가지고 VIP 체험권 받아가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가격 전략도 중요하잖아요. 말씀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 AD 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에 더불어서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133조 투자에 더불어서 정부 투자까지 같이 들어가는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한 탈일본을 시스템 반도체에서 실천하겠다라고 하면서 삼성이 밝혔죠. 거기에서 유일하게 국내 유일 삼성과 파운드리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AD 칩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 이 수출 규제가 있었던 7월 동안에는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계속 하락만 나오다가 이제 저점 찍고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 나와주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기 반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충분히 눌림목에 음봉에 매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꼭 음봉에 하시고요.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구간에서 저점이 있는 매물대입니다. 1,900원 라인대입니다. 1,900원 라인대 꼭 잡으시면서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라. 손절가는 무조건 지켜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단입니다. 2,300원 라인대고요. 상단 매물대입니다. 이 구간 지키면서 대응을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AD 칩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꼭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또 목표가 2,300원 그리고 손절가 1,9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 영진약품도 와 있고요. 식품제약도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종목 어디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뭐 맞추신 분이 없던 것인데 자 일단 뭐 전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무나 이렇게 맞춰서도 안 되고 또 아무나 매수를 해서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일부에게만 좀 매수 기회가 주어져야만 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자 작년 초 재작년 말까지만 해도 아직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제약업계에 뛰어든다는 이유만으로 신약 개발을 할 거라는 그 말 한마디에 주가가 5배, 10배 올라갔던 그런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랬던 종목들은 지금 돌아와서 돌이켜보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정말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이라는 아픔을 주는 종목으로 변질된 상태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이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약을 성공해서 이미 팔고 있는 회사, 이미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또 새로운 약을 찾아서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미 확립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확률을 뚫은 몇 안 되는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약주가 올라감에 있어서 자, 이틀 동안 제약업종 지수 시장 상승률을 2배 넘게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018년도 초반 이후로 외국인들의 제약주 사랑은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매수를 했느냐? 바로 이런 종목이 급등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라도 급등하기 전에 더 이상 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이 급등주에 탑승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 8시부터 진행되는 9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그 답을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이 지금 뭐 나가냐 안 나가냐가 중요한 흐름이 나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1200원 라인대를 지켜주는가 안 지켜주는가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00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200원을 완전히 이탈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흐름 지켜보면서 언제 완전히 1200원을 이탈할 때부터가 시장의 진짜 상승,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일본 수출 기자 관련주보다 새롭게 급등이 나오는 1차원적인 종목이 아닙니다. 새롭게 뭐 삼성, 정부 모두 밀어주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를 이제 찍을 때가 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어떤 조언 주시겠어요? 예, 뭐 시장은 지금 저점을 찍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겠지만 원래 그때가 바닥이죠. 최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와 반대 매매, 투매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반대로 어땠습니까? 코스닥 시장 역사상 당일 최대 규모의 매수를 이미 한번 바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장 빨리 올라간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급등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는데도 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위기론에 의해서 주저하는 모습은 지금 굴러온 복을 발로 차는 것과 똑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사이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신없고 시장 박살나는 3, 4년 만에 최저점 찍는 사이에 외국인들은요. 정말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종목들을 바닥에서 싹쓸이 해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던진 종목 다 잡아놨어요. 그 종목들 가운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약주들이 드디어 이번 주에 터지기 시작을 했죠. 외국인들이 2년 넘게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매집의 결실을 슬슬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급등한 거 따라가면 안 되겠죠. 급등한 거 따라가고 오늘 안경약품 같은 거 사가지고 따라가면 바로 음봉 맞고 소질납니다. 급등하고 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급등이 임박한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모르시겠다면 제가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그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